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이번 특사단이 어떤 성과를 들고 돌아올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기대가 큰 건 사실인데 예. 또 그렇다고 특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 특사단이 어디까지 이뤄내면 성공이다라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특사단이 방북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평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저런 특사단을 꾸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이 얽힌 비핵화 국면을 푸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목표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런 규모의 특사단이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꽉 막힌 국면을 풀어나가는 의지를 남북한이 모두 갖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예. 상황을 보면 북미가 종전선언과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를 가지고 지금 팽팽한 강경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충격요법을 쓴 거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 방북도 이제 무산이 됐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몰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 김정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됐죠. 그럼 사실은 이제 스텝이 좀 꼬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 전 의원 말씀대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 면담 가능성도 높고 물론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추가적인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나오겠지만 상당히 이런 어떤 그 국면을 풀어나가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그러면 정의연 실장이 귀국하는 즉시 다시 워싱턴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분석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정상회담 얘기 일정만 얘기할 거면 실무회담 하면 될 걸 굳이 특사단이 갈 필요도 없는데 특사단이 간다는 건 그것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사단이거든요. 지난번과 뭐 멤버는 똑같아요. 같은 사람들이 두 번 갑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랑은 분위기도 다를 거고 뭔가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겠죠. 올 상반기와 지금 하반기가 분위기가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 3월 달에 특사단이 처음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지만은 예. 지금의 상황은 올 상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아하. 비핵화 관련한 문제에서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월의 방문과는 달리 이번 방문에서는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단이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특사단이 나눌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제만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일정 얘기, 그다음에 북한에서 하고 싶어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종전선언 얘기, 더 나아가서 비핵화 얘기, 네 가지를 돈다면 1, 2, 3, 4번 중에 어디까지 얘기가 가능한 걸까요? 지금 오늘 이제 특사단이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제 북한이 이제 외무성 이제 연구소 명의로 하나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관한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종전선언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 자체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상회담도 그렇고 향후에 있는 모든 일정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만 우리도 마음 놓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마 특사단으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된 단어가 오고 갈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의지를 보이고 우리는 또 그에 따라서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 같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까는 아마도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이 선제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이 내놓을 카드와
미국에게는 종전선언,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게는 오이사도 체제, 금은한건강 개성공단 사업 재개 같은 남북 경협의 파격적인 진전, 요 세 개를 조율하는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평양의 정상회담의 이 시기, 의제, 일정, 의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핵심은 지금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이 도출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두가 가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파격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만일에 비핵화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으면 평양에 가서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기는 어렵거든요. 더 이상 나가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핵심적인 목표는 결국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예.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인 행동하느냐 여기 달렸다고 봐야겠죠. 당일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저희 취재기자 얘기에 의하면 저녁 때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비행 시간도 고려를 해서 늦게까지 만찬이 이루어지고 얘기가 잘 된다면 뭐 내일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고요. 지금 상황은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분위기가 좋다고 그러면은 정 실장 일행이 돌아와서 다시 미국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만일 하루 연장될 수도 있지만 뭐 극단적으로는 새벽 비행기 편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처럼 친서를 써서 우리 특사단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전달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카드의 이면은 뭐냐면 경고거든요. 예. 만일에 상황이 정말로 진전이 안 되면 협상 국면이 파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구구절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형태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협상을 이어가겠다. 비핵화는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친서 내용 중에서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놓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친서 자체에서 어떤 구체적인 뭐 제안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힘들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몇 차례 만나면서 대화했던 것만큼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최근 이 동정 관련된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의도일까 이런 분석도 했는데 어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 최근 사망한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우리에겐 좀 생소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화면이 혹시 사진으로 공개가 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그 16일 만에 공개 활동인데요. 바로 주규창 빈소를 찾은 겁니다.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소 이제 이 침통한 표정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빈소를 찾아갈 정도라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주규창 전 기계공업부장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잘 안 알려 있지만 이쪽 전문가나 우리 군 당국에서 봤을 때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총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거의 90세의 고령인데요. 예. 지금 북한은 당과 내각이 따로 있는데 지금 당이거든요. 당 기계공업부장이고 그 이전에는 군수공업부장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에 있는 부서의 과장이 내각의 장관한테도 심하면 반말할 정도로 그 당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잔뼈가 굵었죠. 군수공업, 그 다음에 기계공업.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의 총책임자고요. 은하 2호 3호. 예, 다 그 배경에는 주규창 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위원까지 역임할 정도로 핵심적인 군수공업 분야에서는 실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뭐 핵 개발에도 관여가 좀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관여가 돼 있죠. 왜냐하면 어떤 기계공업 분야를 전반적으로 책임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는 핵 미사일 위기에 기술적인 분야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고 봐야겠죠. 예,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때도 비 맞으면서 왜 빈소 찾아가고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물론 이제 90세 고령이고 원로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이렇게 애도의 모습을 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다분히 이제 내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치 체제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사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1인 독재 체제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이 정도까지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공개해서 보여줌으로써 내부를 단속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국가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김정은은 정말 이제 3세대 새로운 세대잖아요. 뭔가 젊은 자신들의 어떤 그 인력을 구성을 해서 그 인맥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때 일했던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초기와는 달리 정권이 권력이 매우 공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권력 이반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 좀 일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통치의 일환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권력 유지 및 내부 단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한 행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특사가 이제 출발하기 전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이 시점의 전화 통화 어떤 내용,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과거 2000년 정상회담, 2007년 정상회담과 2018년의 국면이 다른 거는요. 지금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같이 가고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건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이번 통화의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미미하지만 두 양반이 말하는 데 중심점에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문 대통령께서는 한 번 더 비핵화 평화구축 과정에서 남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쪽의 말씀이 좀 강하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관계도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쪽에도 성과가 있길 바란다. 이런 쪽에 후자 쪽에 좀 강조점이 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 평화 정착, 통일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의 협력 관계와 함께 미묘한 시각차도 같이 드러난 어떤 통화라고 볼 수 있죠. 미묘한 시각차 말씀하셨는데 미묘한 시각차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남한이 너무 빨리 앞서가지는 말아라. 비핵화야 속도를 맞춰야 된다. 얼마 전에 국무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직접적으로는 정상 간의 통화에서는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저 화법 자체가 사실은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점. 그거를 이제 두 양반 통화가 같이 통일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좀 보여줄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북한도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논평을 보면 이런 논평이 나옵니다. 노동신문 논평인데요. 미국을 향해서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지 말라. 뭐 이런 논평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뭐 철도 연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뭐 미국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아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마치 미국이 막고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노동신문은 이제 미국의 제재에 한국이 따르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이제 어제 밤에 나온 성명은 미국이 약속과 달리 종전 선언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재와 종전 선언, 평화 체제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특사단에게도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지렛대를 사용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오늘 특사단의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정권 수립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 9일, 뭐 그들 말로 구구절 정권 수립일인데 5대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횃불
트럼프까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뭐 전야제 때 나올지 당일날 저녁 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 구구절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핵심은 열병식입니다. 뭐 지금 뭐 매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횃불 행진이라든지 그런 건 뭐 전에도 있었던 거고요. 지금 다만 열병식의 수준, 규모, 그다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미묘한 국면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지를 이룰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일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까지 물론 이제 그 중국의 실력자가 오고 러시아에서도 또 상원의원의 의장도 오고 하는 형식은 갖췄지만 경제는 어렵고 대북 압박은 심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했던 시 주석은 방북이 무산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병식에서 자신의 권위와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게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발적인 어떤 메시지를 읽혀줄 수 있거든요. 예, 봐라. 내 옆에 시진핑도 있고 뭐 그들의 원래 의도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안 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화려한 열병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ICBM도 등장할 수도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것은 과장된 형태는 아닐 거고요. 아마 적절하게 아마 상당 부분 어떤 그 고민이 반영된 어떤 그런 형태. 그러니까 높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저조해서도 아닌 형태의 아마 열병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자리에 그거 하나만 참게도 만약에 시진핑이 간다면 그게 중국으로서도 좀 부담이 됩니까? 그렇게 화려한 열병식에 중국 시진핑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석이 서 있으면? 부담이 되죠. 그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손을 잡고 만일에 그 장면에 ICBM이라도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도발로 읽힐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협상 잘 안 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트럼프당 시진핑과 김정은 주석이 ICBM 앞에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연출됐을 때 시진핑 주석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예. 그래서일까요? 일단은 이제 시진핑 주석은 안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이 권력 서열 3위 리잔수. 이 리잔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 목급이라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공산당 서열은 이제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 그다음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상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잔수 상무위원이 현재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회 대표라는 것은 이제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 원자바오 총리보다 오히려 권력 2위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이고요. 예. 그 당시 그 우방궈 상무위원장은 오히려 원자바오 총리보다 서열이 높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예. 지난 2015년에는 이제 류인산 상무위원이 방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류인산 상무위원은 서열 5위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불참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권력 서열 5위인 이제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뭐 거의 가기로 했다가 막판에 이제 의사가 바뀐 만큼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권력 서열이 높은 인물을 보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잔수 상무위원이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을 대신해서 북한의 구구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 관리 중에서는 최고위급인가요? 그렇죠. 주석과 총리가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산당 서열 3위라고 하면 주석과 총리만 제외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리잔수는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8일 날 방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열병식을 안 가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아마도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방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위를 보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권력 수용 3위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북중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의미에서 권력 서열 5위인 류인산 상무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거의 확정적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방북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등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못 가는 만큼 과거와 같은 서열 5위보다는 더 높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북미 간에도 관계를 강하게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책임론을 계속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조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짧게 또 한 30초 있는데요. 중국의 책임론에 대해서 중국 스스로는 어떤 전략을 펼까요? 지금 마땅한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무역 전쟁에서 몰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무역의 의존도가 중국이 훨씬 높고 금리 문제가 있고 또 환율을 가지고 사실은 그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북중 관계 개선의 속도는 중국이 조절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